제7주차 6강 일본의 이모저모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식생활과 식문화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자, 일본의 행정구역 노후켄 중에서 오늘은 큐슈 지방 제가 다녀온 곳 중에 후쿠오카현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자, 오늘 슬라이드 자료가 좀 많은 편인데 시간 관계상 다 읽지는 않을 거고요. 자, 제가 자료 배부 해드리니까 교양 수업이니까 우리 그냥 교양으로 알고 넘어간다 라는 차원에서 반드시 시간을 내서 그냥 한번 읽어봐 주세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일본의 상차림은 이래요. 밥이 있고 국이 있고 그 미소시루라고 하죠. 된장국이 있고 그리고 이런 약간 서양식이죠. 돈까스. 근데 이제 돈까스라는 걸 일본 음식으로 이제 거의 일본인들은 받아들이고 있죠. 워낙 발달이 되어 있으니까. 자, 그리고 이 돈까스에 이런 식으로 뭐 야채 곁들이고 그리고 똑같아요. 일본도 뭐 돼지고기, 치킨, 그리고 뭐 생선으로 된 다양한 돈까스들이 있고요. 이렇게 밑반찬, 뭐 쯔케모노, 그 오이나 뭐 당근이나 무나 이런 절임 음식 쯔케모노가 발달이 돼 있고 우리 김치 먹듯이 일본인들은 쯔케모노를 먹고요. 그리고 이런 뭐 나물이라든지 샐러드라든지 이렇게 버무린 음식 일본도 비슷해요. 밑반찬이 있죠. 자, 한 번씩 읽어보시고요. 자, 일본도 당연히 이제 외식 문화가 있고 또 나카쇼쿠라는 게 있어요. 자, 나카쇼쿠라는 것은 이 나카는 가운데 중자, 그러니까 안이라는 뜻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안에서 먹는 이 쇼쿠는 그 식자. 그래서 안에서 먹는 음식이에요. 외식의 반대말이 되겠죠. 자, 근데 안에서 먹긴 먹는데 직접 만드는 게 아니라 조리된 음식을 사와서 테이크아웃 해서 먹는 걸 나카쇼쿠라는 표현을 또 따로 쓰고 있어요. 워낙 이런 또 문화도 발달을 해서 자, 그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그리고 전통적인 일본 요리 저 뒤에서 설명을 또 드릴 건데 전통적인 일본 요리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설날, 그 연중 행사, 명절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또 그 사계절, 자연의 아름다움과 계절의 변화를 표현한 것이 그 일본 그 전통 료칸에 가면 그 볼 수 있는 그 요리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되겠죠. 자, 뭐 현대 일본 요리 하면은 뭐 스키야키, 그 돈부리라고 하죠. 덮밥, 카레라이스, 뭐 라멘 이런 것들이 뭐 유명하고. 자, 일본인의 식사 예절. 우리는 밥 공기를 내려놓고 그러니까 숟가락으로 떠먹어야 되잖아요. 자, 반대예요. 일본은 밥 공기를 들고 젓가락으로 먹는 것이 예의가 있어요. 예의가 없는 행동이 밥 공기를 들지 않고 테이블에 얼굴을 가까이 대고 먹는 것. 그리고 아시와타시라는 표현으로 음식을 젓가락으로 건네는 거 절대 하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일본은 오카시, 그 과자, 디저트가 굉장히 이제 발달이 됐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일본에 여행을 다녀온 친구들은 그 오카시, 과자, 뭐 공항이나 그 면세점이나 아니면 관광 상품 파는 곳에서 쇼핑몰 이런 데서 사본 경험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이제 맛있죠. 그래서 오카시 문화가 발달이 되어 있고요. 자, 그런데 전통적인 일본 과자는 이런 화과자가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야츠하시라고 해서 이거는 교토,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본 교토에서 처음 이제 발달된 일본의 전통 오카시예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얇은 되게 얇은 이렇게 떡 같은 느낌의 그 안에 이렇게 고명이 팥이나 뭐 그런 고명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요것은 약간 달달한 나마가시, 그러니까 정확한 이름은 나마가시인데 또 히가시라고 해서 이런 것들도 있고 근데 다 화과자들의 일종이죠. 중요한 것은 연중 행사에 사용이 되고 또 중요한 것은 계절감을 부여를 많이 해요. 지금 여기 단풍,
가을의 계절감이 느껴지죠. 봄에는 또 봄, 뭐 사쿠라라든지 벚꽃 그런 것들이 많이 있고 또 여름에는 나뭇잎이라든지 뭐 약간 시원한 느낌, 그러니까 계절감을 굉장히 중시한다는 거. 자, 참고로 이제 컬럼을 한번 보면 요코하마에 라멘 박물관이 있을 정도로 일본의 라멘은 굉장히 유명해요. 자, gyudon, 소고기 덮밥, 스시, 초밥, 덴뿌라 하면은 그 뭐지? 어묵이죠. 일본식 어묵. 자, 그것같이 해외를 진출한 일본 음식은 적지 않죠. 자, 그리고 라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일본에는 각 지역별로 오리지널 라멘, 그러니까 향토 라멘도 있고 또 인스턴트 라멘도 있고. 그래서 여기 보면 유명한 향토 라멘 가게를 모아둔 요코하마에 라멘 골목도 있고 박물관도 있고 한번 가보시는 것도 좋겠죠. 자, 그 다음에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일본인의 하루 평균적인 메뉴를 뭐 알고 싶다. 저기 볼게요. 20, 30대 독신 남자, 회사원이죠. 아침은 거르고, 점심은 뭐 돈밥. 그 돈부리 가게가 많잖아. 우리나라 막 김밥 천국 있듯이. 그 돈부리 가게에 가서 간단히 먹고. 저녁은 나카쇼쿠. 편의점이나 그런 마트에 가면 이 도시락을 굉장히 저렴하게 팔아요. 일본에서는. 그리고 뭐 야식 컵라면 이런 걸로 때운대요. 뭐 우리나라도 뭐 비슷하지 않겠죠. 자, 그 다음에 4, 50대 전업주부. 아침은 뭐 빵 또는 어제 남은 반찬, 점심은 뭐 스파게티 같은 양식을 간단히 해서 먹고, 저녁은 아까 그 밥, 된장국, 그 다음에 이런 반찬들을 같이 곁들여서 먹고, 이게 좀 보통의 가정식이 되겠죠. 4, 50대 기혼 남성. 아침은 와이프가 차려주는 밥, 계란말이, 미소시루, 뭐 이렇게 샐러드 이렇게 먹고요. 점심은 뭐 보통 회전초밥 많이 먹는데요. 아니면 덮밥 먹을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저녁은 아무래도 술을 한잔 하겠죠. 일본도 한잔 하는 문화가 많이 있기 때문에 술집에서 뭐 외식하면서 이제 안주류 이런 거 먹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은 고령사회이기 때문에 6, 70대 혼자 사는 이제 여성은 아침은 오차즈케. 이 오차즈케를 우리 이제 밥에 물 말아서 먹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에 스케모노, 절임 음식, 당근이나 뭐 무나 오이 같은 절임 음식을 먹고 미소시루. 그러니까 일본인들은 참 미소시루를 좋아해. 그 다음에 점심은 나카쇼쿠를 한대요. 뭐 슈퍼나 뭐 이런 데 가면은 반찬도 많이 팔아요. 우리 반찬 가게처럼. 굉장히 잘 돼 있고요. 나중에 또 이거 사진으로 보여드릴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저녁은 뭐 비슷하죠? 그냥 반찬 남은 거에 미소시루는 또 빠지지 않네요. 그러니까 우리나라하고 또 비슷한 것 같아. 이런 느낌으로 먹는다는 거. 아마 미나상이 일본으로 유학이나 취업을 해서 가면 요런 느낌이 되겠죠. 저도 이제 유학 시절에 그랬고 가끔은 저녁에 이제 술을 먹기도 했고. 자, 참고로 한번 볼게요. 자, 아까 그 나카쇼쿠라고 하는 뭐 그런 반찬 가게라든지 이거 사려면 이제 슈퍼가 있을 거잖아요. 자, 우리나라 이제 대형마트에 해당하는 게 일본에는 나이에라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로 치면 뭐 이마트, 뭐 롯데마트, 홈플러스 정도가 되겠죠. 나이에가 도쿄에만 있는 게 아니라 지역마다 있어요. 자, 그래서 지나가다가 이 나이에를 보면 아, 우리나라 이마트, 뭐 대형마트쯤이 되겠구나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인스턴트 식품. 일본은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뭐 컵라면, 냉동식품, 그 다음에 레토르트 식품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발달돼 있어요. 자, 그리고 자, 일본의 전통 요리 하면은 연애가 빠지지 않죠. 자, 이제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먹는 거예요. 뭐 결혼식 후에 뭐 피로연이라든지 아니면 행사 끝나고 그러니까 관홍상제 연중 행사.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알고 넘어가실 것은 오세치료리 한번 볼게요. 설음식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정월에 먹기 위해서
미리 준비를 해둬요. 우리 설음식 장만하듯이. 근데 일본은 구정은 세지 않아요. 신정만 세니까. 그래서 오세치리오리라고 해서 요런 찬합에, 예쁜 찬합에 이렇게 미리 음식을 준비해두고, 초밥이 당연히 이제 주를 이루겠죠.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해두고 명절에 이제 다 같이 먹는 풍습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식기 한번 살펴보면 밥그릇, 국그릇, 그 다음에 젓가락이 중요하죠. 자, 일본식 밥그릇은 이게 이제 조선시대에 그 많은 도공들이 이제 끌려가서 어떻게 보면은 발달된 거라고도 볼 수 있는 이런 사기그릇 형태를 밥그릇으로 쓰고, 또 특이하게 국그릇은 보통 나무로 된 식기를 많이 써요. 그래서 후루룩 후루룩 마실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젓가락은 가로로 두는 게 보통이고요. 자, 그리고 이 식기가 요즘에는 서양 식기, 아까 그 돈까스 막 담아야 되니까 그런 넓적한 서양 식기랑도 함께 쓰고 있고. 자, 나머지는 뭐 한번 읽어보세요. 자, 그러면 이제 제가 다녀온 후쿠오카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고 마칠게요. 자, 후쿠오카를 개인적으로 굉장히 많이 다녀왔어요. 뭐 일 때문에 가기도 했고, 뭐 여행 삼아 가기도 했는데, 오늘 보여드릴 이제 후쿠오카는 제가 이제 가고시마 유학 시절에, 대학 시절에 가고시마 유학을 하면서 이제 버스를 타고, 시티 투어 버스를 타고 다녀왔던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제 가고시마하고, 그러니까 가고시마 현과 후쿠오카 현은 같은 이제 큐슈 지방에 속해 있죠. 그래서 그 같은 큐슈 내를 돌 수 있는 그 시티 투어 버스가 이제 있어요. 그 현을 돌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근데 새벽에 버스를 타야 돼. 새벽 일찍. 그래서 예약을 미리 해가지고 탔던 기억이 나는데, 되게 설렜던 것 같아. 이제 유학을 가서 처음으로 이제 혼자 떠나보는 어떤 여행이었어요. 이때가. 그 당일치기로 이제 다녀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고, 또 이렇게 버스 예약해서 가보니까 유학생 입장에서는 모든 그런 경험이 신기하고 새롭잖아요. 그래서 이제 미나상도 아마 큐슈 여행 많이들 갈 것 같아요. 그래서 후쿠오카에 가든 뭐 다른 현에 가든 자유여행을 만약에 가게 된다면, 패키지가 아닌 자유여행을 가게 된다면 이 시티 투어 버스 요즘도 있지 않을까? 아마 더 좋은 게 많이 생겼을 것 같은데 검색을 해서 다녀오는 것을 추천을 드릴게요. 굉장히 저렴합니다. 자, 여기 보면 후쿠오카 하면 하카타역이라고 되어 있죠. 하카타라고 읽어요. 아마 그 하카타 이게 써져 있는 그 오카시 과자 막 사본 사람도 있을 거야. 그래서 후쿠오카의 왜 중심역은 후쿠오카역이 아니라 하카타역이냐. 이 하카타가 이 후쿠오카의 옛 지명이에요. 그래서 하카타역이 이제 중심역이 되겠고요. 이제 하카타역에 딱 내려줘요. 이 버스를 딱 타면. 처음 이제 후쿠오카에 제가 도착을 했을 때예요. 그래서 이제 그 정거장이라고 하나? 그 안에 내리니까 뭐 이런 식의 그냥 소품이 있었어. 그러니까 지금 보면, 그러니까 지금 저의 눈에는 여러분은 또 생소하고 새로울 수 있겠지만 지금 이게 그냥 뭐 흔한 풍경인데 그때는 유학을 이제 처음 가서 모든 게 다 막 새로웠어. 그냥 우리나라 버스터미널이 아니라 일본 버스터미널이니까 이런 일본식 이런 장식이 있으니까 되게 뭔가 새로웠었죠. 자, 그 다음에 후쿠오카 하면 이제 캐널시티가 유명해요. 이게 왜 유명하냐. 그 예전에 이제 운하, 그 하카타는 오사카처럼 이렇게 상인들이 많은 이제 상거래를 했던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런 뭐 해상 운수 교통 이런 것들이 발달한 지역이기도 해요. 근데 이 운하 위에 이 건물이 쇼핑몰이 지어져서 이제 유명한 거죠. 이렇게 보면 여기 물길. 이게 인공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캐널시티, 그러니까 후쿠오카 하면 캐널시티가 딱 떠오르죠. 그래서 어떤 랜드마크 정도가 되는 쇼핑몰이 되겠고요. 뭐 안은 다 둘러보지도 못했어. 너무 뭐 꽤 큰 편이고 넓으니까 이렇게 공연도 간간히 하고 이렇게 분수쇼도 시간에 맞춰서 이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식문화를 배웠잖아요. 큐슈 지방 하면 그러니까 일본에서 음식이 맛있는 지역이라고 하면은 큐슈 지방도 꼭 들어가요. 그러니까 큐슈 지방에 뭐 가고시마현도 대표적이고요.
후쿠오카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렇게 남쪽에 있잖아. 우리도 약간 남쪽 요리가 맛있잖아요. 한국에서도. 그것처럼 음식이 굉장히 맛있어. 그러니까 내가 뭐 홋카이도나 북쪽은, 일본 북쪽은 가본 적은 없지만 듣기로는 이 남쪽 지방이 국물이 되게 진하대. 그래서 라멘도 미소라멘, 된장라면, 시오라멘, 소금라면, 그러니까 소금 베이스 라면, 그 다음에 쇼유라멘, 간장 베이스 라멘 이렇게 있는데, 그 다음에 돈코츠 라멘, 그 사골 국물 이제 베이스 라면이죠. 이게 지역에 따라 조금 그 국물 베이스가 다른데, 이 남쪽이 아무래도 농도가 진하다고 해요. 걸쭉하고 좀 풍미가 있겠죠. 그래서 라멘이 유명한데, 그냥 이제 혼자 떠난 여행이었고, 아무 데나 약간 들어가 보자 이런 심리가 있었어. 그래서 가가지고 그냥 그 캐널시티에 뭐 그때만 해도 뭐 검색도 안 해봤지. 스마트폰이 이제 막 시작이 될 무렵이었으니까 2009년인가 2010년이니까. 그래서 이제 노트북으로 검색하는 게 이제 보통이고 스마트폰 검색은 이제 막 시작될 무렵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가서 이제 책자 보고 그냥 아무 데나 들어갔는데 너무 맛있었어요. 이게 돈코츠 라멘이었었는데 진짜 진한 국물에 국물이 느끼할 것 같았는데 전혀 느끼하지 않았고 되게 맛있었던 기억이 있고, 또 일본 라멘 하면 이 차슈라고 해서 돼지고기 수육 같은 거 올려주는 게 또 특징적이죠. 그 다음에 이제 쇼핑 이렇게 마쳤고요. 그래서 그냥 혼자 이제 가가지고 당일치기로 그때만 해도 약간 소심한 게 있어가지고 많은 곳은 못 다녔고, 이제 혼자 이제 버스 타고 가서 이 캐널시티 부근에서만 막 돌아다녔던 것 같아. 근처에서 인근에서 혼자 밥도 먹고, 그리고 이제 많이 구경하고 하면서 이제 밤에 여기 다시 카고시마역 중앙역으로 이제 버스가 다시 돌아왔었죠. 그래서 그 기억이 남고요. 추천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또 여행으로 다녀온 적은 있는데, 이제 이번에는 제가 출장을 한번 다녀온 적이 있어요. 이 촬영 때문에 이제 갔었는데, 여기도 지금 후쿠오카예요. 그래서 또 후쿠오카 하면은 캐널시티 말고 또 뭐가 있냐? 후쿠오카 타워가 굉장히 유명하죠. 이게 정말 상징적인 이제 건물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는 지금 후쿠오카 성인데, 그냥 좀 한적한 느낌이었어요. 막 되게 화려하고 그런 느낌은 아니었고, 그냥 한적하게 산책할 수 있는, 그러니까 고궁 돌아보는 느낌으로 산책할 수 있는 그런 성 느낌이었고요. 그리고 또 캐널시티로 들어와서 또 이제 덮밥류를 또 먹게 되었고, 그러니까 후쿠오카 하면 캐널시티가 정말 빠지지 않아. 자, 그리고 오늘 이제 식문화 배웠으니까 음식을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후쿠오카 이 호르몬 나베라고 들어보셨죠? 그 곱창 전골, 우리나라식의 곱창 전골인데, 뭐 차이점은 일본은 좀 하얀 맑은 국물이 되겠죠. 그리고 양배추랑 이런 부추 되게 크죠. 이 니라라고 하는데 굉장히 많이 들어가. 그래서 이 호르몬 나베에다가 생맥주, 그때 이제 촬영 끝나고 마셨던 건데, 나마비르라고 하죠. 그래서 비르 짧게 하면 빌딩이고 미르 길게 하면 맥주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먹었었던 기억이 있고, 여기는 또 하카타역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후쿠오카 하면은 이 나카스 강변에 포장마차 거리가 있어. 야타이 거리. 여기를 꼭 가보세요. 그러니까 밤이 되면은 아마 후쿠오카 이제 그 후쿠오카 현도 굉장히 크지만 미나상이 이제 여행을 간다 치면 후쿠오카 시로 이제 아마 갈 거예요. 그 후쿠오카 시를 보면 뭐 캐널시티 돌고 아까 그 후쿠오카 타워 가고, 그리고 여기 나카스 강변에서 저녁에는 이렇게 포장마차. 자, 근데 주의할 점 정말 맛있는데 한국어 뭐 메뉴판도 되게 많은데 여기 상인들이 한국인들한테 이게 외국인인 티가 나잖아. 일본어를 해도 한국인들한테 좀 특히 관광객인 한국인들한테 바가지 씌우는 게 있어. 그래서 그거를 꼭 주의를 하세요. 좀 안 좋은 문화지. 자, 그리고 이 후쿠오카 타워 이 인근에는 또 해변이 이렇게 있어요. 해변이 있어서 여기 해변 안에서 이렇게 저 천막 안에 가면은
우리 천막 안에 그 음식도 팔고 하니까 요것도 꼭 한번 여름에 가게 되면은 즐겨보시기를 권할게요. 아,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출장도 아니고 뭐 유학 시절도 아니고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휴가를 다녀왔었는데 그때도 후쿠오카를 갔어. 근데 이제 차이점은 후쿠오카 시가 아니라 후쿠오카에 검색해보면 나올 거예요. 나지마라는 이제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좀 나는 번화한 곳도 좋지만 한적한 여행을 즐기고 싶다 하실 때는 여기 나지마에 꼭 가보시길 추천을 드릴게요. 그래서 보면 일본의 신사가 참 많죠. 나지마 신사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나지마 신사 입구인데요. 굉장히 한적하고 여름철인데 이렇게 매미 우는 소리만 들리고 또 앞에는 이렇게 해변이 펼쳐져 있고 정말 너무너무 좋았어. 그래서 꼭 추천을 드려요. 나지마 신사가 있고 여기에는 뭐 나지마 성도 예전엔 있었대요. 근데 지금 나지마 성 터만 남았다고 하더라고요. 여기가 나지마 성이 예전에 있었던 터고. 그리고 이제 신사에 가면은 오미쿠지 100엔을 넣고 뽑아봐야 되겠죠. 개운 오미쿠지라고 되어 있죠. 이때 다이키치가 나왔었네. 그래서 여기도 꼭 가보시기를 추천을 드리고, 자, 그리고 요거 지난 시간에도 이 붉은 색깔 토리가 있으면 뭐라 그랬어요? 곡식의 신, 여우가 상징적이라고 했죠. 곡식의 신은 이제 모시는 신으로서 그 지역에서 이제 성공한 사람들이 이렇게 복납이라고 해서 이제 이 토리를 하나씩 기부 겸 짓기도 해요. 뭐 본인도 잘 되고 마을 발전도 되고. 그래서 보시면 이제 알겠지만은 이 나지마라는 곳이 굉장히 정말 너무 좋았어. 바다도 해변도 가깝고 꼭 한번 가보시기 추천을 드리고 이때 이제 운전을 했었는데 일본 주유소 풍경이에요. 아마 면허가 있는 친구들은 또 외국에 나가면 일본에 가면 국제 면허가 되니까 한번 경험을 해보시는 것도 뭐 재미가 있겠죠. 그 다음에 뭐 일본 요리하면 이제 스키야키 이건 이제 친구랑 이제 같이 갔는데 친구를 거기에 이제 일본에 살고 있는 친구를 만나서 같이 이제 갔었는데 스키야키 전골까지는 아닌데 약간 그 베이스 소스를 부어서 자글자글하게 이렇게 지져서 먹는 또 굉장히 맛있죠. 근데 스키야키가 비싼 편이에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좀 비싼 편이지만 그래도 한 번쯤 꼭 드셔보시기를 제가 권해드릴게요. 추천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이제 나지마만 갈 수 없잖아. 그래서 차를 타고 좀 이동을 하면 여기인데요. 자, 여기 사쿠라이 후타미가우라고 해서 지금 보면은 이게 굉장히 이제 명소예요. 바다 한가운데 이렇게 신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신사 토리 입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가 모셔져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굉장히 이제 관광객들 많이 오지만 그래도 이런 한적한 시원한 느낌이 있어요. 여기 정말 너무너무 좋았어. 그래서 꼭 한번 가보시기를 추천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렇게 뭐 예쁜 카페도 그 해변가 부근에 예쁜 카페, 뭐 레스토랑도 있고요. 그래서 꼭 한번 다녀오시기를 추천을 드리고. 그래서 내가 여기를 다녀오고 느낀 점이, 아, 후쿠오카 시에 살면은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 왜 그랬냐면, 일단 한국하고 가깝죠? 이게 일본이 약간 가로로 길잖아요. 그래서 여기 관서 지방, 그 중에서도 관서 이제 끝에 있는 여기 최남단에 있는 최서남단이죠. 후쿠오카가 한국이랑 이제 가깝고 그러니까 오가기 편하죠. 배를 타고도 이제 오갈 수 있고 뭐 비행기를 타고도 오갈 수 있고 후쿠오카 이제 공항도 있고 배 타는 곳도 있으니까 그런 장점이 또 있고 또 이 큐슈 지방이 한국인들한테 굉장히 우호적이에요. 그래서 큐슈 지방에 가면은 후쿠오카도 마찬가지고 다른 현도 마찬가지고 좀 개인적인 느낌일 수도 있겠지만 좀 편안한 느낌을 많이 받고 일본 사람들이 거기 이제 큐슈 지방 사람들이 잘해주니까 그런 느낌이 또 있고요. 후쿠오카에 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한 게 일단 후쿠오카 시 가깝고 그리고 시에서 조금 운전해서 벗어나면 아까 말씀드린 그 나지마라는 곳이 주택가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주택가 거기 살면은 후쿠오카 시내도 가깝고
나지만은 정말 한적하고 그런 느낌이 있고, 또 드라이브 겸 차를 타고 또 요런 해변가로 해수욕장 등으로 나오면은 너무 좋고, 또 그리고 그 아까 후쿠오카 그 타워 있었잖아. 그 바로 옆에도 유명한 이제 호텔, 뭐 방송국, 그리고 또 뭐야 그 해수욕장, 해변 그런 것들이 굉장히 가까이에 있고, 그래서 이제 번화한 것도 즐길 수 있고 이런 한적한 느낌도 즐길 수 있고, 그래서 후쿠오카 나지마라는 곳에 그 주택가에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제 친구가 이미 살고 있고, 그리고 그 친구 말로는 거기에 이제 한국인인데 일본인이랑 결혼한 또 이제 국제 부부 커플도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너무너무 좋았어. 그래서 꼭 한번 여행을 해보시기를 추천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고요. 중간고사 준비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皆さんお疲れ様でした。